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 교육 두 번째 교육을 시작합니다. 교육 순서는 사고 발생 행동 요령, 개인용 안전보호구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의 첫 번째, 화재 발생 시 1. 초기 진화가 중요하며 주변의 소화기, 소화전, 소화기구로 초기 진화합니다. 2. 큰 소리로 화재를 알리고 화재 경보기를 누르며 상황실에 연락합니다. 3. 화재 주변의 가연성 물질이나 위험물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4. 가스밸브 차단, 전원 차단, 출입문 방화문을 닫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두 번째로 화재에 따른 적정한 소화기 사용과 소화기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화재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발휘합니다. 소화기 표면에 화재 종류 별 적응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 일반 화재는 할론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ABC 분말 소화기, 옥내 소화전으로 2. 유류 화재는 할론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ABC 분말 소화기로 3. 전기 화재는 할론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ABC 분말 소화기로 금속 화재는 마른 모래 등으로 진화하며 주방 등 기름 온도 370도 이상 화재 시 불꽃만 소화되어 재발화 위험이 있어 K급 소화기를 사용합니다. 아래 그림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화기들입니다. 세 번째 소화기 사용법을 알아봅니다. 1.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소화기의 손잡이를 잡고 화기 쪽으로 접근합니다. 이 소화기의 용량 별 유효거리 두면 안전한 진화가 가능합니다.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은 안전핀을 뽑습니다. 3. 바람을 등지고 화점을 향해 호스를 빼고 손잡이를 움켜쥡니다. 4. 불길 주위부터 빗자루로 쓸듯 골고루 방사합니다. 네 번째 옷에 불이 붙었을 때 행동 요령은 1. 옷에 불이 붙으면 바닥에 구르거나 담요 등으로 화염을 덮습니다. 2. 화상을 입은 경우 상처 부위를 깨끗이 씻고 물에 담그도록 합니다. 3. 의무실의 도움을 받아 화상의 정도에 따라 전문의의 치료를 받습니다. 다섯 번째 가스 누설 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은 1. 제일 먼저 주밸브, 중간 밸브를 잠근다. 2. 개인 보호구 착용 사고를 수습하고 3. 모든 기구 장비의 전원을 끄고 불씨도 제거합니다. 4. 배기후드 가동 확인 및 창문을 열어 환기합니다. 5. 상황실에 신속히 연락합니다. 여섯 번째 화학약품 오염 시 행동 요령은 1. 눈에 들어가면 세안장치에서 물로 15분 이상 씻는다. 2. 옷에 묻었을 때 옷을 벗고 샤워기에 충분히 씻는다. 3. 피부에 묻었을 경우 샤워기에서 충분히 씻는다. 4. 응급 조치를 마치면 피해 화학약품 이름을 적고 상황실이나 의무실 도움받아 전문의의 치료를 받는다. 일곱 번째 유독물질을 삼켰을 때 행동 요령은 1. 강산을 삼켰을 때 산화마그네슘, 수산화 알루미늄, 우유 등의 현타객을 먹인다. 2. 소량의 약품 삼켰을 때는 토하게 하고 우유, 차, 전분 등의 현타객을 먹인다. 3. 강 알칼리를 삼켰을 때는 1에서 2%의 식초산이나 레몬주스를 먹인다. 4. 상황실이나 의무실 도움받아 전문의의 치료를 받습니다. 여덟 번째 외상사고 행동 요령은 1. 가벼운 경우 의무실과 전문의에 치료한다. 2. 심한 경우 안전과 보온을 취하게 한 후 상황실에 연락, 도움을 받는다. 3. 심한 출혈은 상처 부위를 패드나 천으로 압박 제열시키고 병원으로 이송. 4. 피가 흐르는 부위를 신체의 다른 부분보다도 높게 하고 편안하게 눕힙니다. 아홉 번째 의식을 잃었을 때 행동 요령은 1. 환자를 신선하고 평평한 장소에 눕힌 뒤 환자 턱을 끌어올려 기도를 열고 의식이 있는지 확인. 2. 호흡이 정지되었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 의무실과 전문의에 치료하며 구강호흡 소생술도 익혀봅시다. 1. 머리를 옆으로 돌려서 입안 및 목구멍에 손가락을 넣어 점액 이물질을 제거한다. 2. 아래턱을 위로 잡아당겨 기도를 열고 폐가 부풀게 한 뒤 환자 이마를 누르고 있는 손의 첫째와 둘째 손가락을 이용 환자의 콧구멍을 막아 공기가 새지 않게 합니다. 3. 구조자가 숨을 크게 들여 마신 후 입을 환자의 입에 대고 숨을 빠르게 불어넣는다. 1분에 12번 정도의 속도로 숨소리가 들릴 때까지 반복 실시합니다. 아홉 번째 감전사고 시 행동 요령은 1. 감전사고 시 전원을 차단하고 보호장갑을 끼고 부도체로 사고자를 전기기구에서 떼어놓습니다. 이 의식이 없으면 호흡과 맥박을 확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화상 부위에는 찬물을 많이 부어준다. 3. 적절한 응급조치를 마치면 의무실 도움받아 전문의에 치료합니다. 열 번째로 방사능 오염의 경우 행동 요령은 1. 손 피부에 오염되면 오염 부위를 중성세제를 이용 물로 씻으며 이 옷에 오염되면 오염 부위를 잘라내거나 중성세제 용액에서 20분 이상 세탁, 헹군다.
3. 실험기구 오염은 중성 재세 용액으로 충분히 씻어준다. 4. 방사능의 오염 제염 작업에 사용한 물건은 방사능 폐기물로 분류하여 폐기한다. 두 번째 순서로 개인용 보호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방진 마스크에 1. 착용 대상은 분진, 미스트, 흉 등이 발생하는 실험실에서 착용하며 산소 결핍 위험 장소, 가스 유해물질 존재 장소는 절대 착용하면 안 됩니다. 2. 방진 마스크 종류에는 1. 사용 목적에 따라 가특급은 베릴륨 등과 같은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문진 발생 장소, 성면 취급 장소. 나 1급은 특급 마스크 착용 장소를 제외한 문진 발생 장소, 금속흉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발생 장소,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발생 장소 규소 등과 같이 2급. 방진 마스크 착용에 무방한 경우는 제외. 다 2급은 특급 1급 마스크 착용 장소를 제외한 분진 발생 장소에서 사용합니다. 이 형태에 따라 분류하며 가 반면형은 눈은 보호할 수 없고 호흡기로 흡입되는 분진만 제거, 필터가 분리되는 보수형과 필터가 분리되지 않는 일회용이 있으며 나 전면형은 눈을 포함 얼굴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3. 방진 마스크 착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그림과 같이 헤드밴드를 밑으로 늘어뜨리고 코 밀착 부분이 앞으로 오도록 가볍게 잡아줍니다. 이 마스크를 코와 턱을 감싸도록 앞면에 맞춥니다. 3. 한 손으로 마스크를 잡고 헤드밴드를 뒷머리 상단에 고정시킵니다. 4. 아래에 헤드밴드를 목에 고정합니다. 5. 노즈 클립이 코와 밀착되도록 클립 부분을 눌러줍니다. 6. 양손으로 마스크 전체를 감싸고 공기 누설 체크하면서 밀착 조정합니다. 두 번째로 방진 마스크의 착용 대상으로는 황산, 염산, 질산 등의 산성물질이 발생되는 실험실, 각종 복합 유기용제 등이 존재하는 실험실과 가스상의 물질과 액체나 고체 상태의 물질이 고온에 의해서 증발하여 발생하는 증기 발생 실험실 등에 착용한다. 이 방진 마스크 형태별 분류 중 반면형 마스크는 폭로되는 유해물질이 사용자의 눈, 안면 노출 부위에 자극성이 없거나 피부 흡수 가능성이 없을 때 사용하고, 전면형 마스크는 사용자의 눈이나 피부 흡수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이 발생될 때 사용합니다. 착용 시에 대화가 불가능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한 통신 장비를 부착 또는 음성 전달판이 부착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유해물질에 따른 정화통의 종류 및 외부 측면의 표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유기화합물용은 갈색, 할로겐용은 회색, 황화수소용은 회색, 시안화수소용은 회색, 아황산용은 노란색, 암모니아용은 녹색. 복합용 및 겸용의 정화통은 복합용의 경우 해당 가스 모두 표시합니다. 겸용의 경우 백색과 해당 가스 모두 표시합니다. 분리식 마스크 착용법을 그림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면형 마스크 착용은 1. 착용하기 전 면체에 정화통을 체결할 때 정화통 홈과 면체 머리끈 옆 플라스틱 파트 홈이 마주보게 한다. 이 정화통과 면체가 마주본 상태에서 시계 방향 45도 회전 장착된다. 3. 머리에 맞도록 둥근 플라스틱을 조정 면체는 입, 코를 덮는다. 4. 아래 끈은 목 뒤로 넘겨서 플라스틱 고리를 연결한 후 조절한다. 5. 머리끈 위쪽, 아래쪽 끝을 잡아 당겨 코 부분이 완전히 밀착한다. 6. 누설 없이 호흡 보호구를 착용을 위해서 정화통을 손으로 막은 뒤 숨을 들이쉬었을 때 보호구가 안쪽으로 오그라들면 새지 않고 밀착이 잘 된 것이다. 개인 보호구에 방독 마스크 사용할 경우 주의사항은 1. 고농도 실험실이나 산소 결핍에 위험이 있는 실험실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며 질식사에 위험이 있습니다. 이 정화통의 종류에 따라 유해물질을 걸러줄 수 없는 사용한도 시간이 있으므로 마스크 사용 시간을 기록 사용한도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합니다. 사용한도 시간 초과되면 보호 효과가 없습니다. 3. 마스크 착용 중 가스냄새 및 숨쉬기가 답답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새로운 정화통으로 교환하며 4. 정화통은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합니다. 5. 가스나 증기상의 물질과 분진이 동시에 발생하는 실험실에서는 1차적으로 분진을 걸러줄 수 있는 필터가 장착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세 번째로 눈 및 안면 보호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물리적인 인자로부터 눈이나 얼굴을 보호하거나 화학물질이 눈이나 얼굴에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안경, 고글 또는 보안면을 사용합니다. 보안경의 종류에는 플라스틱 보안경, 유리 보안경, 도수 보안경 등이 있으며 물리적 인자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는 플라스틱 보안경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안경 위에 겹쳐 쓸 수 있는 보안경 또는 얼굴 전체 보호가 필요할 경우 보안면을 사용합니다.
네 번째로 청력 보호구와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청력 보호구는 소음에서 청력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보호구로 보호구를 선택 및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로 일회용 귀마개, 재사용 귀마개, 밴드형 귀마개, 귀덮개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시고 귀마개 선택하여 이용합니다. 지금부터는 귀마개의 착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일회용 귀마개의 경우 깨끗한 손으로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귀마개를 굴려 가능한 한 가늘게 만든다. 반대쪽 손으로 귓바퀴를 잡아당기면서 귀마개를 귀 속 끝까지 넣는다. 귀마개가 충분히 부풀어 오르는 동안 손가락을 떼지 말고 유지시킨다. 올바르게 착용하면 그림과 같은 모양이 됩니다. 최상의 착용은 적어도 귀마개의 2분의 1에서 4분의 3 정도가 귓구멍 안으로 삽입한다. 이 재사용 귀마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귀마개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다. 반대쪽 손으로 귓바퀴를 잡아당긴 후 귀마개를 약간 비틀면서 부드럽게 귀 속 끝까지 넣는다. 차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능한 깊이 삽입하도록 한다. 다음은 귀마개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중요성을 알아봅시다. 귀마개 사용 시 주의할 사항은 폼타입 귀마개는 오염된 손으로 만지지 않고 물 세척을 하지 않으며 더러워지면 교체하며 재사용 귀마개 경우에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어 정기적인 세척이 필요합니다. 귀마개 착용의 중요성을 알아봅니다. 청력 보호구는 소음이 발생되는 시간 내내 지속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력 보호구를 착용해야 할 시간 중 100%를 착용하면 최대의 차음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착용해야 할 시간 중 99%만 착용하고 1%는 착용하지 않았다면 차음 효과는 99%가 아닌 30에서 40% 정도밖에 얻을 수 없으며 90%만을 착용하였다고 하면 차음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착용하는 시간 동안 지속적인 착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100% 착용 시 최대의 차음 효과, 99% 착용 시 현저히 감소된 차음 효과, 90% 착용 시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보호 장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을 착용은 용도에 맞는 장갑을 착용하고 유기용제를 다루면 유기화합물용 장갑을 착용하고 날카로운 물건을 다룰 때에는 잘림 방지 장갑을 착용, 액체 질소와 같이 차가운 물질을 다룰 때에는 단열 장갑을 착용합니다. 장갑 착용할 때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갑 착용하기 전 습진 예방을 위해 손을 건조시킨 후 장갑 착용하며 장갑이 찢어지는 것 방지하기 위해 장신구를 제거한 후 착용하며 장갑을 착용한 후 세어든다면 즉시 장갑을 교체한다. 부엌에서 사용하는 폴리비닐 장갑은 케미칼의 방어도가 전혀 없으므로 사용하지 말고 장갑에 너무 크면 민감한 작업이 힘들고 집중력이 떨어져 맞는 크기의 장갑을 선택합니다. 지금부터는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은 온몸으로 혈액을 내뿜는 몸의 펌프로 심장마비는 심장의 펌프 기능이 중단된 상태를 말합니다.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혈액순환이 중단되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생 불가능하거나 소생 후에도 심각한 뇌 손상이 일어납니다. 뇌는 혈액 공급이 4에서 5분만 중단돼도 영구적으로 손상됩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치료법입니다. 심폐소생술로 혈액을 순환시켜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이 마비 상태로부터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심장마비를 목격한 사람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의 심장마비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심장마비와 심폐소생술의 급성 심장마비는 병원이 아닌 가정, 길거리, 직장, 공공장소 등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의료인이 아닌 가족 또는 직장 동료가 심장마비를 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배운 후 응급 상황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한다면 수많은 심장마비 환자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에서 살아나는 사람 중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생존하더라도 대다수가 심한 뇌손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뇌손상으로 인해 회복된 후에도 의식이 없거나 심장마비 이전의 지능을 회복하지 못해 정상적인 직장이나 사회생활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다음은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질환은 다양하나 특히 급성심근경색은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심장이 원활한 펌프의 역할을 하려면
심장 근육으로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심장 근육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완전히 막혀 혈액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를 급성 심근경색이며, 만약 주변 사람에게 급성 심근경색의 증세가 있으면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의 주증상은 흉통으로 가슴의 가운데가 뻐근하게 아프다면서 짓누르고 쥐어짜는 느낌이 전형적이나 따갑거나 타는 듯이 아프기도 하며, 목이나 턱 등 왼팔의 안쪽 윗배로 퍼지는 방사통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숨이 차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 구역질 어지럼증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심폐소생술의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사람을 반드시 돌아 눕히 다음 의식을 확인합니다.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면서 반응을 살펴보고 숨을 쉬는지 봅니다. 이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119에 신고 도움을 받고, 자동 제세동기가 있으면 요청하며, 3. 의식 호흡이 없으면 즉시 가슴 압박 30회 시행하고 환자의 양쪽 젖꼭지를 연결. 선의 중앙에 손바닥을 올려놓고 다른 손을 깍지 껴서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게 하고,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게 눌러 압박합니다. 4. 가슴 압박은 분단 100회 이상, 강도는 가슴이 5cm 정도로 강하게 빠르게 압박합니다. 5. 30회 가슴 압박 후 환자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듭니다. 6. 구강호흡을 반복으로 시행하고, 환자의 입을 완전히 막은 뒤에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 동안 숨을 불어넣습니다. 이때 환자 가슴이 부풀는지 확인합니다. 심폐소생술에 이어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치명적 부정맥에 의한 심장마비 시인은 제세동기에 의해 치료될 수 있고, 가능한 빨리 제세동기가 사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장소에 자동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사용 방법을 익혀서 자동제세동기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제세동기의 순서에 따라 1. 전원을 켠다. 2. 2개의 패드를 붙인다. 3.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4. 제세동 시행. 5.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합니다. 교육의 마지막 순서로 날카로운 실험 도구의 조작, 넘어지거나 까지거나 실험동물에 물리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상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응급처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처에서 출혈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혈을 해야 합니다. 피가 나는 부위를 거즈나 손 수건 등으로 5분 이상 누르면 대부분의 출혈은 멈추게 됩니다. 만일 출혈이 계속되면 거즈를 제거하지 말고 그 위에 다시 거즈를 다시 대고 더욱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화상은 화상 부위에 차가운 흐르는 물로 10에서 15분 냉각시키고, 물집은 터트리지 않고 화상 부위에 붙어있는 물질은 떼어내지 않습니다. 3. 동상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좋으나 치료하기 곤란할 경우 40도의 미진한 물에 담급니다. 신체 절단의 경우, 일부 절단된 경우 및 긁곡격계 손상에 관해서 글을 읽어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상처 처치는 충분히 휴식한다. 붓기를 가라앉힌다. 압박한다. 심장보다 높게 유지한다. 감전사고 시 심장마비가 되어 사망할 수 있기에 장비 착용, 안전수칙 준수 등을 예방이 최선입니다. 감전된 사람을 계속 전기가 통하고 있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까지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 제2차 교육하고,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찬 교육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참석하여 주셔 감사합니다.